지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할 당시 경호관이 현장에 없었다는 MBC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당초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오늘 새로 발표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찰은 당초 발표와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모 경호관에게 심부름을 시킨 6시 14분부터 발견된 6시 45분까지 약 31분 동안 경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신 시각은 6시 14분부터 17분 사이, 즉 이모 경호관에게 정토원에 선모 원장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시점과 이후 경호관이 되돌아와 노 전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시점 사이로 추정됩니다. 휴대폰 단축키로 사저 경호동 신모 경호관에게 잠깐 대통령님 심부름 다녀온 사이 대통령께서 보이지 않는다. 경호관은 노 전 대통령을 찾아다녔지만 실패했고 산에서 내려와 부엉이 바위 밑에서 발견한 시각이 6시 45분입니다. 노 전 대통령과 나눈 담배 있나 등의 대화는 6시 10분쯤 부엉이 바위에 도착했을 때 나눈 내용이라고 이 경호관은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경호관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 이후 3차례 더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과 자책감, 흥분, 불안 등으로 신분상 불이익 등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실토. 이 경호관은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정토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말도록 은근히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경호관의 진술에 거의 의존했던 초기 수사의 부실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찰의 오늘 발표와 주변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노 전 대통령은 투신한 뒤 30분가량 바위 아래서 방치됐던 겁니다. 현영준 기자가 당시의 상황을 다시 구성해봤습니다. 아침 5시 50분 경호관과 사저를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 앞 마늘밭에서 주민 박영철 씨를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6시 10분 부엉이 바위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이모 경호관과 3, 4분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토원에 다녀오라며 심부름을 시킵니다. 6시 15분 이 경호관이 정토원에 간 사이 마늘밭에 있던 박영철 씨는 무엇인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꿍꿍 소리가 두 번 들리더라고. 그래서 여자로 생각했거든. 6시 17분 정토원을 둘러본 경호관이 부엉이 바위로 돌아왔을 때 노 전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호관은 곧바로 사저 경호실에 있던 신모 경호관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심부름 다녀온 사이 대통령께서 보이지 않는다. 확인 좀 하라고 요청한 뒤 봉화산 곳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6시 20분 이 경호관은 부엉이 바위 근처에서 등산객 A씨를 만납니다. 어떻게 오셨냐? 나 등산하러 왔다. 어디 사시냐? 이 동네 산다. 그냥 여기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말 몇 마디 나누고. 젊은 부부와 나물 캐던 아주머니에게도 노 전 대통령을 봤냐고 물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이 경호관은 6시 23분과 30분쯤 잇따라 신 경호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수지나 연꽃밭 쪽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6시 30분 산을 헤매다 정토원에 다시 들른 이 경호관은 원장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6시 35분쯤 이번에는 신 경호관이 이 경호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토원 법당에 있을지 모르니 살펴보라고 말했고 이 경호관은 없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산 아래로 내려온 이 경호관이 6시 45분쯤 부엉이 바위 밑에서 의식을 잃은 노 전 대통령을 발견했습니다. 투신한 지 30분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이 경호관은 이때는 무전으로 사저 경호실에 연락해 사고가 났으니 차를 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호관은 의식이 없는 노 전 대통령을 어깨에 메고 공터로 내려와 2차례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경찰의 새 발표대로 상황을 이렇게 재구성해봐도 여전히 의혹이 남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호관이 부엉이 바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심부름을 받은 시각은 오전 6시 14분. 정토원에 가서 원장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부엉이 바위로 돌아간 시각은 6시 17분.
경찰 발표대로라면 산길로 왕복 500m에 가까운 거리를 정토원 관계자와 대화까지 나누면서 3분 안에 다녀온 셈인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3분 40초 안에 가는데 급하게 자기 빨리 뛰어갔죠.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라진 노 전 대통령을 찾는 과정에서 무전기가 아닌 휴대전화를 대부분 사용한 것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호관과 사저 경호실에 있던 신모 경호관이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가운데 한 번만 무전기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위급한 상황인데 무전기를 해야 우선인데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 답변으로는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더 그게 편리해서 그랬다. 최소한 신 경호관은 이 경호관이 투신 현장에 없었던 점을 알았음이 드러남에 따라 사저에 파견된 경호원들이 은폐 조작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의 투신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청와대 경호처에는 노 전 대통령이 바위 아래에서 발견된 지 27분이나 지난 7시 12분에 보고한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굳이 경호관을 떼어놓고 홀로 최후를 맞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호관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경찰 발표대로라면 경호관이 정토원에 다녀오는 불과 3분 사이 그 찰나의 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홀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경호관들은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벽이잖아요, 절벽. 형기라도 혼자 놔두고 그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쉽게 쉬어야 되는 거죠. 그 가까운 거리에 빠삭 쉽게 쉬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 그 사람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되고. 결코 대통령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경호관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전현직 경호관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이 몸을 던진다면 곁에 있는 자신도 반드시 함께 뛰어내렸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노 전 대통령이 억지로라도 경호관을 떼어놓으려 했던 것은 자칫 자신과 함께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경호관을 살리려 했다는 역설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경호관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괴로움과 이후 겪어야 하는 문책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지막 배려였던 것으로 주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